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해킹 사태에 대해 여야가 한 목소리로 과기정통부의 대응을 질타했습니다. 위원들은 무수히 많은 해킹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 과기부가 뭘 하고 있느냐며 선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국내 민간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우주항공청으로부터 첫 민간 상업 발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빛 나노의 발사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발사 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EBS가 무료로 제공하던 수능 연계 교재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다운로드를 금지했지만 교재 파일은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편의성도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민간 발사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우주항공청으로부터 국내 최초로 민간 상업 발사 허가를 받았습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첫 상업 발사체 한빛 나노의 발사를 위한 모든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발사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나노는 고객사 위성을 포함한 탑재체 8기와 브랜딩 모델 한 종을 실어 고도 300km 지구 저궤도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사는 브라질 우주 발사장에서 민간이 수행하는 첫 상업 발사며 발사 가능 기간은 브라질 시간으로 이달 28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한 달간입니다. 구체적인 발사 일정은 기상과 기술 점검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EBS가 무료로 제공하던 수능 연계 교재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보안을 강화하고 다운로드를 금지했지만 교재 파일은 공공연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편의성도 떨어져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은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3년 수능 연계 교재의 불법 유포 등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BS는 DRM PDF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여전히 무료이지만 읽기 전용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설치해야 교재를 볼 수 있고 PDF 형식으로는 다운로드가 불가합니다. 하지만 이 방식을 도입한 뒤에도 포털이나 채팅방에서 수능 연계 교재의 원문 PDF가 버젓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2026년 수능 특강 PDF를 검색했을 때 다운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수십 개 발견할 수 있고 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교재를 무료로 볼 수 있는데도 불법 유포가 만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생들은 DRM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학습할 수 없고 교재에 필기도 할 수 없어 불편하다고 호소합니다. 필기하기도 편하고 문제 여러 번 다시 풀 수 있어서 공부하기에도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시스템은 그러니까 웹뷰어로 보는 건 그게 안 돼서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실제로 2022년에는 약 385만 개의 계정이 수능 연계 교재 다운로드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서비스 제공 방식이 변경된 2024년에는 다운로드가 약 88.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EBS의 새 정책이 저작권 문제도 해소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불편만 가중한 셈이 된 겁니다. 저작권 보호와 함께 수험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2년 동안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EBS가 저작권 침해를 막으면서도 수험생들의 학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사이언스 김은별입니다. 국내 식당 등에서 사용되는 중국산 서빙 로봇이 해킹 위험에 취약한데도 우리 기관이 보안 실태 점검조차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산 서빙 로봇은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간 거래 품목이라는 이유로 우리 기관의 보안 실태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기관이 서빙 로봇에 대해 사후 대응을 넘어 사전 점검과 개선 권고, 결과 공표까지 가능하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서빙 로봇은 17,000대 정도로 이 가운데 60%는 중국산 제품이고 서빙 로봇은 외부 클라우드와
실시간 통신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기 때문에 서버가 중국에 있으면 정보 유출 위험성이 큽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국내 활동 의혹이 커지자 경찰이 관련 전담팀을 구성하고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900억 원이 넘는 프린스 그룹 자금이 국내 금융사의 현지 법인에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범죄 수익 유통 가능성 등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혀 있고 인기척도 없습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의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 그룹의 계열사 킹스맨 부동산 그룹이 있던 곳입니다. 앞서 서울 순화동에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한 차례 이름을 바꾸고 장소를 옮긴 데 이어 최근에 아예 종적을 감췄습니다. 첫날 가서 불러서 수십 명 이상과 단합회를 했고 그 다음 날부터는 사람이 몇 명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프린스 그룹의 국내 활동 정황이 포착되자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하고 첩보 분석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범죄 혐의가 드러날 경우 바로 수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프린스 그룹의 자금 912억 원이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에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국내 금융사의 현지 법인 5곳과 프린스 그룹의 금융거래 건수는 52건, 금액은 1,970억 4,500만 원에 달하는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도 검은 돈 유통 여부를 들여다보면서 정부 차원의 제재를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FATF에서 걸거나 아니면 CIA에서 건 거를 우리가 참고해서 업무를 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 플러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제재를 걸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 미국과 영국은 온라인 사기 등의 혐의로 프린스 그룹의 천즈 회장을 기소하고 우리 돈으로 21조 원 상당의 암호화폐 몰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국제사회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범죄 수익금의 국내 유입 여부 등 적극적인 실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연애를 빙자해 돈을 뜯어내는 로맨스 스캠 피해액이 지난 1년 반 동안 1,300억 원이 넘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로맨스 스캠 관련 피해액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75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사기 피해 건수는 모두 2,400여 건으로 개별 피해액은 5,600여만 원에 달합니다. 로맨스 스캠은 주로 소셜미디어나 데이트 앱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신뢰와 애정을 쌓은 뒤 각종 이유를 대며 금전을 요구하는 신종 범죄 수법을 일컫습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도 한국인이 납치 감금돼 이 같은 범죄에 동원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해킹 사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응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이 가입 해제에 위약금을 부과받은 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관련 내용을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방위 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과기정통부를 질타했다고요? 네, 이 KT 해킹 사태에 대해서 여야 가릴 것 없이 과기정통부의 선제 대책을 촉구했는데요. 네. 이 더불어민주당 이윤기 의원은 이 해킹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과기정통부는 도대체 뭐라고 있는 것이냐 이런 비판을 했고요. 이어 해킹 사고 신고를 24시간 안에 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그 SK텔레콤도 그렇고 그 전에 이 KT 해킹 때도 그렇고 이 두 회사 모두 다 이걸 위반했는데 이 과징금이 한 수백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통신사들의 매출이 수십조 원에 비하면 이거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이 SK텔레콤 때도 이 KT와 LG-U+ 사례를 보고 뭐 반면교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예. 수박 겉핥기 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같은 당의 최수진 의원도 이재명 정부가 이 AI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이 디지털 보안에 너무 취약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 KT 불법 기지국 피해가 지난해 10월부터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KT 무단 소액 결제 피해는 이제 이
KT가 관리하지 않는 이 기지국, 일명 이 펨토셀이라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잖아요. 예. KT는 이제 지난 17일 이 3차 기자회견에서 이 불법 기지국에 접속돼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 피해가 지난해 10월부터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사통신망에 접속된 불법 기지국 아이디가 기존 4개에서 20개로 늘었고 해당 아이디에 접속한 이용자도 2,200명이 추가돼서 총 22,000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불법 아이디의 이용자 휴대전화가 접속된 사례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시작됐다는 건데요. 접속 범위도 이제 기존의 서울, 경기에서 이게 이제 그 강원도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KT 이용자들이 그 수십만 원대의 위약금을 내면서까지 가입을 해지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네, KT 이용자들이 해킹 피해 위약금까지 떠안은 꼴인데 이 박충건 국민의힘 의원 자료를 살펴보면은 이 불법 기지국 정보 수신자 가운데 가입을 해지하거나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가 한 2,000명 정도가 돼요. 이 가운데 이제 일부가 부당한 위약금이 모두 900여만 원인데 이 중에서 위약금을 가장 많이 낸 사람은 최대 53만 원까지 부담을 했습니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하는 이용자 가운데 유심을 교체한 이들도 한 5,200명 정도 집계가 됐는데요. 이 무단 소액 결제 피해자 가운데 해지 또는 해지 신청한 사람은 10명, 이들 가운데 일부가 낸 위약금도 52만 원 정도가 됩니다. 또 소액 결제 피해자 가운데 유심을 교체한 사람은 한 187명 정도 되고요. 관련 인터뷰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분은 위약금을 53만 원까지 냈더라고요. 이 소액 결제 피해를 봐가지고 가입 해지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위약금까지 내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얼마나 화나겠습니까? KT는 이 피해를 보고도 위약금을 내고 가입을 해지하는 것이 자기네들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건지는 좀 신속하게 검토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예. 이번 해킹과 관련해서 위약금 면제 여부가 최대 관심 사항 중 하나인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이제 현재 이런 피해 이용자들의 이 위약금 면제 문제가 사실은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예. 과기정통부는 이 소액 결제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KT가 이제 전체 이용자에 대해서 위약금 면제를 해야 될지 말지에 대한 법률 검토는 아직 하고 있지 않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니까 현재 이제 KT 사태와 관련해서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이거든요. 과기정통부는 이 민간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법률 검토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 관련해서 국정감사 질의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조사가 완료되면 그 범위를 확정해서 면제를 하겠다는 얘기로 그러면 해석하면 됩니까? 저희가 그 과실 여부와 이 귀책 사유를 따져서 그 대상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될지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그 조사 완료와 동시에 보고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앞서 지난 2일이었나요? 그 과기정통부는 KT 무단 소액 결제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의 조사를 방해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과기정통부는 이 KT가 서버 폐기 시점을 8월 1일이라고 밝혔지만은 실제로 이제 같은 달 13일까지 폐기 작업을 진행하는 등 허위로 답변을 제출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예. 또 서버 폐기 이 백업 로그가 있었지만은 지난달 18일까지 민간합동조사단에 밝히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제 과기정통부는 KT가 이제 무단 소액 결제 해킹 사태와 관련해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 은닉 등 정부 조사를 고의적으로 좀 방해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해서 수사를 의뢰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KT가 고의적으로 이 서버를 폐기했다는 건데 LG U+도 해킹 의혹이 일자 서버를 폐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를 살펴보면은 지난 7월에 이제 익명의 화이트 해커가 이 KT하고 LG U+에 서버 해킹이 있었다는 제보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두 회사에 이런 내용을 통보를 하고 자체 점검을 요구를 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뒤인 8월쯤에 이 과기정통부가 LG U+의 이제 자체 조사 결과 제출을 요구했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이 LG U+가 이 서버 계정 관리 시스템과 관련된 서버 OS를 업데이트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서버 OS를 업데이트를 하면은 기존 서버에 덮어 씌우는 방식이어서 이걸 하고 나면 이제 그 이후에
포렌식 분석이 매우 어렵거나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뭐 데이터를 삭제한 거하고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과기정통부는 인터넷진흥원에 LGU+ 서버 폐기 관련 보고서 작성 제출 요구를 했고 현장 조사에서 이런 정황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를 근거로 과기정통부가 이제 LGU+에 대해서 자료 폐기 의혹 등으로 수사를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소방청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 데이터 센터를 특별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오는 31일까지 데이터 센터 178곳을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법에 따라 관리하는 전산실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나 수전 설비 용량 40마이크로와트 이상 시설로 중앙 12곳과 지방 116곳입니다. 소방청은 배터리 분야 전문가와 소방기술사 등이 참여하는 합동특별소방검사반을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구조 안전과 전기, 소방 설비 등 분야별 세부 사항을 활용해 점검할 방침입니다. 이번 점검에서 안전 관련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별 개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금값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갈수록 커지는 데다 달러화의 위상도 예전 같지 않아서 금이 유일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분위기입니다. 권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제 정세 때문에 각국의 통화 재정 정책도 중심을 잡기 힘듭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역시 금리 인하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If we move too quickly, then we may leave the inflation job unfinished and have to come back later and finish it. If we move too slowly, there may be unnecessary losses, painful losses in the employment market. 이처럼 방향이 불투명할 때 금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통화로 작용합니다. 미국의 정치적 불확실성과 천문학적인 재정 적자로 인한 달러 약세 현상도 금값을 밀어올립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달러가 신뢰를 잃자 금값 급등에도 각국 중앙은행은 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달러는 금과 함께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혔지만 이런 동조화 현상이 깨졌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2000년대 초반 70%에 달했던 중앙은행들의 달러와 외환 보유 비중이 최근 58%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Gold has always been a hedge asset, and there's certainly an increased amount of global uncertainty, policy uncertainty in many countries that we observe. 전문가들은 최근 금값 급등을 단순히 투자 수요가 아니라 신뢰 자산에 대한 재평가 현상으로 봅니다. 금은 더 이상 위기 때만 찾는 안전 자산이 아니라 불안정한 시대의 기본 포트폴리오가 됐습니다. People are worried about future inflation expectations and they want to hold something that they know will hold its value, which is gold and silver. 지속적인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변동하는 금리 전망, 달러의 신뢰 하락과 맞물려 금을 위주로 한 구조적 자산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올 들어 60% 넘게 오른 데 대해 단기 과열을 우려하며 투자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번 달 최장 열흘 동안 이어진 추석 연휴로 수출 조업 일수가 줄면서 10월 들어 어제까지 우리 수출이 지난해보다 8%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청은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이 301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해보다 올해 조업 일수가 이틀 더 적었던 점을 반영한 하루 평균 수출액은 28.7억 달러로 9.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요 수출국 가운데서는 미국으로의 수출은 지난해보다 24.7%나 빠지며 관세 영향이 드러났고 중국과 베트남 수출도 각각 10% 안팎의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은 33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하면서 우리 무역 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이 발표한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이 해외 거주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전문 직종을 위한 H-1B 수수료 10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의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공고에 따르면 10만 달러 납부는 미국 동부 시각 지난달 21일 0시 1분 이후에 제출된 비자 신청건 가운데 미국 외 지역에 있으면서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지 않은 건에 적용됩니다. 같은 시각 이후 제출된 H-1B 신청서가 비자 자격 변경이나 체류 연장을 요청했지만 해당 외국인이 부적격하다고 이민국이 판단하는 경우도 수수료 10만 달러를 내야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무역협정이 공정하게 체결됐다며 중국과도 환상적인 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항공기 부품 공급 중단으로 맞대응하겠다며 호주와 핵심 광물 협정도 맺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공정하고 강한 무역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우리나라와의 무역 협상을 언급했습니다. We worked out a very fair deal. South Korea, where I'll be meeting President Xi, I expect we'll probably work out a very fair deal with President Xi of China. 3,500억 달러, 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현금 비중과 투입 기간을 두고 아직 최종 합의를 하지 못했지만 이미 무역 협정이 완료됐다는 인식을 보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양국 모두 한국을 떠날 때 만족할 거라면서 시 주석의 초청으로 내년 초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무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대미 관세가 155%까지 올라 중국이 큰 곤경에 처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 9일 중국이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에 대해선 비행기 부품 공급 중단으로 맞설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They threatened us with rare earths, and I threatened them with tariffs. They can't get parts for their airplanes. We build their airplanes. We do a great job. They're largely Boeings, and we could stop the parts. 그러면서 호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보란듯 희토류 공급망 확보를 위한 핵심 광물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So we certainly see part of what this is about isn't just digging things up. It's also about processing, including the joint ventures between Australia and the United States. 중국의 내년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을 거라며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에 누구도 맞서지 못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사입니다. 이번 달 말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경주 첨성대가 매일 저녁 빛으로 물듭니다. 국가유산청은 경북 경주시와 함께 다음 달 1일까지 야간에 경주 첨성대 외벽을 배경으로 천문학의 역사와 신라 황금 문화가 담긴 영상을 선보입니다. 영상은 별을 관측하는 장면으로 시작해 은하수와 유성우, 혜성이 쏟아지는 듯한 연출이 이어지고 조선시대 하늘에 별자리를 그린 천문도, 천상열차 분야지도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 9시 사이 첨성대를 찾는 관람객은 누구나 자유롭게 영상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 대구본부는 에이펙 정상회의를 맞아 오는 27일부터 일주일 동안 ITX 마음 열차를 증편 운행합니다. 부전역부터 포항역까지 상행과 하행 각 3차례씩 ITX 마음 열차 42편이 증편되고 이를 통해 1,500여 석이 추가 공급됩니다. 또 이 기간 경부선 KTX 열차도 46차례 경주역에 서도록 하고 역 안에는 고객 지원반을 설치해 현장 안내 인력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